자, 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상담 학생을 만나볼 건데요.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만나볼 학생입니다. 교사나 회사원을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고요. 희망대학보다 좋은 학교로 가려면 점수를 얼마나 올려야 하고 어떤 부분을 보충해야 될까요? 그리고 본인에게 어떤 전형이 가장 적합할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교사가 되고 싶은 학생입니다. 네, 그렇군요. 교사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전형이 맞을지 좀 궁금하다고 했는데 좀 찾아보긴 했을까요, 우리 학생? 네, 찾아보긴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김호성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네. 김호성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학생 안녕하세요. 예, 3월 모의고사 보고 이제 가채점 했는데 좀 고민이 좀 네. 많죠? 생각도 많고. 네, 많아요. 예,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해서 이렇게 전화 주셨습니까? 지금 희망하는 대학교보다 조금 더 나은 대학교를 가려면 어느 정도 성적 올려야 하는지 또 어떤 부분 보충해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럼 잠시 후에 우리 학생이 어떤 희망하는 대학, 그런 대학들 중심으로 한번 분석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완을 해 나가면 좋을지 오늘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화면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2학년까지의 평균 내신 등급 살펴보겠습니다. 국어는 1.9등급, 수학은 3.72등급, 영어는 3등급, 사회는 2.68등급으로 평균, 국영수사 2.8등급입니다. 자, 우리 학생의 주요 과목 성적 추이 살펴볼까요? 국어는 2에서 3등급, 다시 1등급, 2등급으로 이렇게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수학은 4에서 3등급 올라갔다가 다시 4등급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영어는 계속 3등급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3월 모의고사 가채점 점수를 보면 국어 B형은 4등급, 수학 A는 3등급, 영어 4등급, 윤리와 사상, 사회문화는 각각 3등급이 예상됩니다. 자, 작년 11월과 올해 3월 점수를 비교해보면 국어는 3에서 4등급으로 하락했고 수학은 계속 3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영어도 계속 4등급 유지하고 있고 사회탐구도 계속 3등급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비교과 볼까요? 예,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보면 교내 활동으로는 동아리 활동을 1학년 때 문화재 지키기만 했고 2학년 때는 영어, 시사, 토론반 했으며 개인적인 봉사활동으로 총 70시간 했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는 교내 또래 멘토링 프로그램을 15시간을 이수했고요. 자, 수상 내용을 살펴보면 2학년 때 동아리 발표대회 5위 했고요. 그다음에 교내 일본어대회 일본 문화 소개하기 부분에 3위 등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은 1지망으로는 영남대학교 국어교육과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이고요. 2지망으로는 영남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과 역시 같은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입니다. 자, 3지망으로는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 스페인어 통번역학과 일반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어학과 문학 분야에 아마 진로 희망을 구체화시키고 있는 학생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김호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좀 분석을 해주시죠. 네, 먼저 우리 학생의 학생부 교과 성적 같은 경우는 국어 교과 성적이 다른 교과에 비해 상당히 좀 우수한 편입니다. 반면에 이제 수학 성적이 조금 다소 약하다라는 이제 분석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성적이 계속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추이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수학은 계속해서 이제 4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모의고사 성적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국영수사 거의 3등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비교과를 분석해 보면요. 역시 이제 국어 성적이 좋다 보니까 국어과 관련된 좋은 평가가 일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일부 과목에서 뭐 세분력 특기 사항 같은 경우도 국어 교과를 포함해서 이제 일부 과목에서 학생의 어떤 좋은 역량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특히 이제 담임 선생님들께서 이제 행동 발달 사항 종합 의견 써주신 거 보면 우리 학생이 언어 영역, 특히 국어랑 영어 같은 언어 영역에 상당히 소질이 많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긍정 평가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계 기간을 상당히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약자에 대한 배려심도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학생이 본인 희망하고 있는 국어 교육과 뭐 중국 언어 문화학과 등 이런 그 전공에 대한 적합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자기주도 학습 능력 시간이 일단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다음에 리더십 부분도 실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자기의 어떤 열정을 모아서 교내 수상 기록이라도 지금 한두 개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학생과 비교해 보면 역시 그런 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학생부 종합평가에서 학생부 교내 활동 비교과 부분이 다소 약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우리 학생에게 어떤 전형이 적합할지 우선순위를 좀 매겨주실까요? 네, 일단 한번 화면 보시면서 제가 우선순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순위는 우리 학생에게 이제 정시 전형을 제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영남대학교 이제 중국 언어 문화학과도 힘하고 있는데 거기는 작년 2학년 11월 모의 성적 기준으로 보면 충족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정시의 성적이 지금과 같은 수준에서 조금만 더 유지해주면 충분히 무난히 합격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시 전형을 추천해드리고요. 네. 자, 2순위는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자,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영남대학교에서 실제 교과 전형에서 그 중국 언어 문화학과 같은 경우는 2014년도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성적 우수자 전형에서도 합격자 평균 등급이 3등급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학생이 보이고 있는 기본적인 3등급 이내 2점 후반대 등급으로 충분히 통과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노려보는 것도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자, 마지막 3순위는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지금 3학년 1학기 국어교과 성적 상승을 포함해서 뭐 국어교과 관련 그런 전공 교과서 내용을 혹시 이제 1학기 때 추가한다면 그런 이제 3순위로 학생부 종합 전형도 추천해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적합한 전형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영남대 같은 경우는 지금 정시로도 어느 정도 충족이 된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우선은 영남대와 한국외대 우리 학생이 희망했던 전형을 특징을 좀 살펴볼까요?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두 개 대학에 대해서 한번 화면 보시면서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영남대학교입니다. 자, 잠재 능력 우수 전형 학생부 종합이죠. 자, 올해 국어교육과 3명 선발합니다. 1단계는 학생부 40%에 서류 60%에 5배수 선발하고요. 2단계 때는 이제 면적의 30%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특이한 게 수능 최저가 정시 성적이 아니라 면접고사 성적 만점의 60% 이상을 일단 취득해야 일단은 이 학생들을 통과시키기 때문에 면접 점수에서 60% 만점 대비 점수가 나오지 않는 학생은 탈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서류 평가와 면접 평가는 다른 대학들과 유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류 평가에서 상당히 좀 이제 우리 학생이 도전 가능성을 따져봐야 되는데 학생부 교과 성적, 국어 교과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이나 그다음에 학생부 비교과 모두 일단 서류 평가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도전이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영남대학교 잠재능력 우수 전형으로 역시 이제 이번엔 중국 언어 문화학과입니다. 여기도 이제 4명의 학생을 선발하는데 전형 방법이나 특징은 유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학생부 교과 성적은 학과가 조금 이제 점수가 좀 낮다 보니까 학생부 교과는 조금 더 이제 우리 학생이 갖고 있는 성적을 충분히 통과할 수 있지만 비교과 부분 역시 잠재 능력 어떤 우수자 전형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부 비교과 내용으로는 도전이 어렵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일반 전형입니다. 자, 여기는 스페인어 통번역학과인데 11명 선발하고 여기는 1단계가 서류 100%로 추천서를 제외하고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로만 이제 모집합니다. 그다음에 2단계 때는 면접이 들어가고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역시 서류와 면접이 이제 강한 학생이 이제 뽑겠죠. 자, 특히 서류 성적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기본적인 전공 적합성이나 교내 활동 충실도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과물들이 좀 미비하기 때문에 여기는 좀 도전이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희망대학과 전형에 대한 수정이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우선 김호성 선생님께서 앞서 우리 학생이 희망대학보다 좀 더 좋은 학교로 가려면 점수를 어느 정도 올려야 하고 네. 또 어떤 부분을 보충해야 될지 지금 궁금해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해 주시죠. 네. 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보다 더 높은 대학으로 가기 위해서 점수를 얼마나 올리느냐. 물론 점수를 계속해서 올리면 대학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희망하고 있는 기본적인 이제 영남대학교에서 이제 그 일지망으로 희망했던 국어교육과를 좀 이제 정시로 혹시 갈 수 있는 방법이라면 역시 국영수 사탐을 전부 다 잘해야 되지만 우리 학생의 장점이 언어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국어와 영어에 대한 성적 상승률이 충분히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올려주신다면 오히려 국어교육과도 정시로도 도전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정시를 좀 바라보면서 계획을 잘 짜서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궁금해했던 내용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 내용 화면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자, 우리 학생이 궁금해했던 내용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까지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이 사전에 보냈던 그 상담서를 보면요. 영어와 또 수학이 좀 취약해서 어떻게 학습을 하면 좋을까? 학습법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 뭐 선생님이 조언하기 전에 우리 학생이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은 수학하고 이제 영어 공부할 때 특히 어떤 점이 좀 어려워서 이제 공부가 좀 이렇게 학습량이 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오르지 않는지 그런 점을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 열심히 하는데 반복적인 학습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 반복적인 학습이 부족하다. 예. 네. 그럼 일단 선생님이 사전에 이제 학생이 보냈던 자료와 지금 말씀하신 내용 바탕으로 한번 학습 컨설팅을 이제 세워봤으니까 그 부분을 화면 보시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 학생의 이제 목표 설정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학생이 지금 목표하는 대학이 일단 영남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영남대학교에 물론 이제 국어교육과나 중국 언어문화학과 두 과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둘 다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좀 더 편한 마음으로 그 중국 언어문화학과에 대해서 수시와 정시를 한번 준비해보자라고 이제 한번 목표를 한번 설정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조언해 드리고요. 일단 목표 등급으로는 일단 내신 평균은 지금 2학년 때까지 잘해왔습니다. 그 3등급 이내에 들어가는 2등급 후반대 성적을 역시 3학년 1학기에도 같이 한번 맞아주시면 평균 내신 등급으로 3.0 미만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4개 영역 수능 같은 경우는 평균 3등급을 유지해 준다면 무난하게 정시에 합격이 가능하다. 물론 그 이상의 평균 한 2.5 이내 성적이 나온다면 국어교육과도 역시 지원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수학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이 이제 가장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 역시 수학일 텐데 일단 여름방학 전까지는 일단 우리 학생이 지금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이 조금 이해가 다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에 대한 이해 때문에 문제를 풀 때마다 중간 단계에서 멈추고 또 중간 단계 이해하다 보면 마지막까지 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 학생은 개념 중심의 인터넷 강의나 아니면 방과후 수업을 이용해서라도 일단 개념 중심을 여름방학 전까지 이제 잡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이제 수능형 문제풀이 또는 시간 대비 모의고사형 문제풀이를 푸셔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기본적 여유를 갖고 정시를 대비하는 학생 입장에서 8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충분히 이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개념 중심으로 일단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영어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EBS 연계 교재에 대해서 지문을 그대로 쓰지 않는다, 또 쓴다 이렇게 말들이 많지만 어디까지나 연계율을 계속 높이기 위해서는 EBS 지문들을 거의 활용하는 편이 지금도 계속 출제될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EBS 그 연계 교재에 나와 있는 지문을 그대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문과 유사한 어떤 내용의 지문들을 좀 많이 다른 도서를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시는 거. 자, 그래서 그 EBS 연계 교재 예외 다른 교재에 들어있는 그런 지문들을 좀 다양하게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일단 역시 독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법과 어휘가 필수입니다. 자, 특히 이제 그 단문 독해나 가로놓기 부분이 상당히 이제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독해의 마지막 단계를 먼저 하기보다는 앞서 있는 문법과 어휘를 역시 여름방학 전까지 완성해 나가시면 좋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을 위한 영어와 수학 학습 컨설팅을 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학생에게 추천해 주실 대학과 전형에 대해서도 조언을 좀 해 주시죠. 네, 지금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영남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과에 대해서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닌 학생부 교과와 그다음에 정시 전형을 화면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수시에 있는 일반 학생 전형이죠. 학생부 교과입니다. 자, 올해 이제 27명을 모집할 거고요. 여기는 이제 학생부 100%로 선발합니다. 자, 수능 최저학력 이제 기준이 있는데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중에 상위 3개 영역 등급합이 11. 결국 평균적으로 한 3.3등급 정도 이내이기 때문에 무난히 3등급 이내만 들어오면 통과가 되는 그런 성적이 되겠습니다. 자, 작년도에는 8.5대 1의 경쟁을 보였지만 올해도 10대 1 정도 미만의 성적이 경쟁을 보인다면 작년과 같은 점수대가 형성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는 2년 전에 2014 수시 모집 결과에 대해서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발표했는데 자, 일반 학생 전형 합격자 최고에 대한 등급이 3.26이고 최저가 3.96, 평균은 3.68 등급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학생이 지금 3등급이 채 안 나오는 2점대 후반 등급이기 때문에 무난히 기본적으로 학생부 교과를 통과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때 마무리 내신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목에 대해서 평균 3등급 이내의 성적을 유지해 준다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정시 전형이죠. 자, 올해 영남대 중국언어문화학과 같은 경우는 나군에서 선발합니다. 작년까지는 이제 뭐 가군, 다군 이렇게 분할했지만 올해는 나군에 뽑는데 자, 28명을 뽑고 역시 이제 수능 100%면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국어, 수학, 영어, 사과, 과탐에 대해서 이제 4개 영역을 다 반영합니다. 다만 반영 비율을 보면 우리 학생이 좀 더 유리한 국어와 영어에 대한 반영 비율이 나머지 수학이나 탐구 영역보다 50% 가산이 더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좀 더 국어랑 영어를 주력해 준다면 무난히 정시에서도 지금 희망하고 있는 중국 언어 문화학과뿐만 아니라 일지망으로 희망했던 국어 교육과마저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는 뭐 작년에 기본적인 이제 경쟁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뭐 한 가군, 다군 다 해서 5대1 미만이기 때문에 올해도 아마 한 6대1 미만 정도가 나와도 무난히 그 정도 성적이 나올 건데 여기는 지금 재밌는 것이 이제 그 가군과 다군의 단순 백분위합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단순 백분위합을 보면 가장 높았던 가군 같은 경우도 300% 정도 나오는 결국 우리 학생은 지금 4개 영역 평균 3등급을 나올 경우에는 한 308%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평균 3등급 때만 나온다라고 마음만 드셔도 충분히 308%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작년 기준 대비로 합격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추천 대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충분히 다 됐어요? 네. 네. 자, 앞에서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수능 EBS 연계율이 좀 높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EBS 연계 교재를 많이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를 할 때 혹시 어떤 점을 알아두면 좋을지 정경원 선생님께서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네, 앞서도 이제 김호성 선생님께서 잠시 언급해 주셨듯이 EBS 교재와의 단순한 연계는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던 방식이 영어 영역 같은 경우에 EBS 지문의 해석을 가지고 공부하면 수능을 풀 수 있을 정도로 연계가 아주 직접적으로 됐다면 이런 문제점들을 지금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는 EBS 연계율을 70%는 유지하되 해당 관련 부분이나 지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 해석하고 활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를 낸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단순한 그냥 이렇게 지식 위주의 공부보다는 조금 더 보다 깊이 있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올해 변화된 입시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학습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학생도 그렇지만 내신보다 이제 모의고사가 잘 나오는 학생들도 참 많은데 정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 어떤 점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뭐 앞서 이제 저희 이제 3월 20일 교육부가 발표했듯이 일단 수능 난이도가 작년과 유사하다라는 게 일단 가장 기준이 될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자연계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 B형에서 작년과 같이 이렇게 쉽게 난이도가 없는 변별력이 없는 그런 문항은 이제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고난이도 문제 한두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시고 좀 더 상위권인 학생들은 그 고난이도 한두 문항을 더 풀기 위해서 어떻게 전략을 세우는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 그다음에 인문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역시 국어 B형이 변수가 되겠죠. 물론 이제 올해만큼 어렵게 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1%대 정도 맞춘다 하더라도 국어 B형은 점수가 상당히 원점수가 1등급 점수가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주력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3월 모의고사 본 이후로 이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많은 고민들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하기성 선생님께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학습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네. 3월 성적이 안 나온 친구들이 이런 말 더 신뢰하더라고요. 3월 성적이 수능까지 간다. 확률적으로 되게 어려운데 일단 자신감 회복하시고요. 일단 정시 모집까지 놓고 보면 수능을 활용하는 방법에서 두 가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수능 활용 지표라고 그래서 표준 점수를 쓰는 대학, 또 백분위를 쓰는 대학 이렇게 두 개로만 크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표준 점수일 때는 평균이 낮은 수학이나 이런 과목을 잘해야 되고 백분위에서는 좀 더 쉽게 나와서 경쟁자들이 더 쉽게 볼 수 있는 과목을 잘해야 유리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또 학습 우선순위 정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목표하는 대학의 반영 비율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인문계는 주로 국수형이 중요하고 자연계는 수학과학 또는 수학 영어인데 특히 자연계 같은 경우는 최상위권이 수학과학이고요. 중상위권부터는 수학 영어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일주일간의 학습 밸런스를 지속적으로 유지해냈을 때 성적은 분명히 올라갑니다. 근데 뭐 열의 아홉은 대부분이 계획이 없어요. 그냥 닥치는 대로 공부하시는데 이런 학습 전략들을 좀 수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을 다 들어봤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우리 학생? 네, 정말 좀 생각 많이 하게 된 것 같고요. 도움도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어때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금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말고 많이 열심히 하시고요. 자신감 갖고 오늘 부족한 부분 어떻게 채워가야 할지 선생님께서 조언 많이 해주셨으니까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상담 내용 자세한 그 사항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교사나 회사원을 희망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4개 맞는 전형은 1순위 정시 전형, 2순위 학생부 교과 전형, 3순위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목표 등급은 3학년 1학기 내신 평균 3등급 이내를 계속 유지하고요. 수능은 4개 영역 평균 3등급을 유지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추천 전형입니다. 영남대 중국 언어문화학과 일반 학생 전형, 학생부 교과, 정시 전형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오늘 봄 개편 첫날이었는데요. 오늘도 고3 학생 2명과 수시 상담을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 소중한 상담을 함께 해주신 김호선 선생님, 하기성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정경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서울대 소비자 아동학과를 희망하는 졸업생, 그리고 연세대 대기과학과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